오늘 이렇게 오전부터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과 기능을 통해 여러분의 계약서 검토부터 체결까지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웨비나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희 웨비나는 PDF 문서를 다루는 솔루션인 에크로벳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빠르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과 5월 국회 통과가 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해 바뀐 서명법과 더불어 계약 체결을 법적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어도비 사인을 소개하는 두 가지 세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5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마지막까지 참석하시어 설문지를 정성껏 작성해 주신 20분께 GS25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5,000원 상품권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참석, 설문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채팅을 통해 제품과 관련된 가장 좋은 질문을 하신 3분께 베스킨라빈스 패밀리 사이즈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웨비나가 끝나고 3개월 이내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두 제품 어도비 에크로벳 또는 어도비 사인 라이선스를 구매하신 분 2분께 추첨을 통해 애플워치를 증정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기프트는 오늘 웨비나를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분들께 증정할 예정입니다. 완벽한 PDF 솔루션 어도비 에크로벳 세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CK에서 어도비 담당 솔루션 컨설턴트를 도와드리고 있는 이소라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께 에크로벳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님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큰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고요. 현재 법무법인 채움에서는 지식재산권법, IT법, 공공조달법 등 그런 사건들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변호사님께 업무를 진행하실 때 저희 제품 사용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우선 제가 사용했던 제품은 아크로벳 DC였는데요. 이전에는 단순히 PDF를 읽고 주석을 넣는 등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사용을 해보니까 업무 처리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감사드리네요. 우선 본격적인 변호사님의 대화 이전에 간단하게 어도비 에크로벳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품이죠. 간략하게 PDF에 관련된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DF를 보고 작성하고 편집하고 그 많은 분들이 사용 중이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포맷으로의 변환. 그러니까 예를 들면 PPT를 PDF로, PDF 파일을 혹은 PPT 파일을 PDF로 변환시켜주는 기능도 저희 어도비 에크로벳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고요. 또한 OCR 기능을 통해 문서로서의 편집이 가능하게 그림을 인식을 해서 문자를 글자로 인식해주게 하는 기능도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또 에크로벳 DC로 구독하신 이용자라면 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팀원들끼리 이 PDF 문서에 공유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서명을 가능한 문서를 작성하는 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PDF 파일의 기능의 올인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변호사님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는지 변호사님의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특히 어떤 부분이 좀 유용하셨을까요? 네, 제가 소송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고객이 증거를 하드카피나 스캔 파일로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소송 서면에 담으려면 제가 일일이 타이핑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는데요. 이 같은 작업을 어도비 OCR 기능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 다음
에크로벳으로 열면 OCR 기능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인식할 수 있고요.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소송 서면에 복사하는 등 간단하게 서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의 이전의 워크플로어는 변호사님의 고객께서 제출하신 그 출력되어 있는 종이 문서를 일일이 하나하나 타이핑을 하셔서 이거를 디지털 문서화를 하셔야만 비로소 이제 문서의 검토도 가능하고 또 문서로서 뭐 드래그나 복사 같은 편집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스캐너로 스캔한 문서 또는 이제 스캐너가 없어도 어도비 스캔이라는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주시고 어플을 통해 종이 문서를 찍어주시면 바로 에크로벳을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에게 제공되는 100기가의 도큐멘트 클라우드에 PDF가 올라가기 때문에 별도로 또 PC로 옮기는 작업도 필요가 없이 변호사님의 컴퓨터에서 해당 문서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옮겨진 파일은 스캔 및 OCR 기능을 통해 이미지가 아닌 문서 편집이 가능한 글자로 인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파일은 에크로벳이 설치되어 있는 데스크탑뿐만이 아니라 에크로벳 모바일이나 아니면은 그런 에크로벳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PC의 브라우저에서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데모에 앞서서 어도비 스캔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어도비 스캔은 어도비 에크로벳을 구독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모바일 어플입니다. 어도비 스캔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문서, 양식, 명함, 화이트보드 등을 촬영을 하고 이것을 고품질의 어도비 PDF로 변환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캡처 모드를 통해 스캔본의 품질을 선명하게 유지하실 수도 있고요. 또 강력한 AI 기반의 어도비 센세이를 사용하여 지능적으로 식별하여 좀 더 선명하게 하고 또 불빛이나 그림자 같은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를 해줍니다. 또 이렇게 스캔한 PDF를 에크로벳 리더에서 열면 노트나 주석을 추가하고 팀원들과 함께 검토를 또 하실 수가 있고요.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이런 스캔한 PDF를 편집하는 등 PDF에 더 많은 기능을 원하신다면 에크로벳 프로 DC를 구독하시면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도비 스캔을 통해 서류를 찍고 에크로벳을 통해 편집하는 모습 간단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스캔 어플을 실행을 하시고 하단에 카메라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문서를 향해 렌즈를 대며 따로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더라도 문서를 알아서 검색을 해서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하나의 문서가 촬영이 완료가 되면 계속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 문서를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서 촬영이 다 끝나셨으면 간단한 수정이 또 가능하십니다. 이 썸네일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이 첫 번째 파일 보시면 상단 위쪽에 얼룩이 있죠. 위에 수정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단 클릭 몇 번으로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러고 이런 간단한 수정뿐만이 아니라 페이지 회전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수정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낙서를 좀 했었네요. 여기 낙서도 지우고 모두 완료가 되시면 제가 완료에 관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도큐멘트 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되고 업로드가 됨과 동시에 텍스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크로벳 여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를 눌러주게 되시면 바로 모바일에 깔려 있는 에크로벳 리더로 이 해당 문서가 열리게 되고 보면은 두 개 문서 다 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여기서 주석이나 PDF 편집 등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다양한 문서로서의 활용을 원하시면 에크로벳 데스크탑에서 에크로벳을 실행을 해주시고 홈에서 도큐멘트 클라우드를 눌러주시면
어도비 스캔 폴더 안에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신 문서들이 업로드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불러오시면 이제부터 다양한 작업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네, 제가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기능은 PDF에 대한 다양한 편집 기능입니다. 요즘 민사소송의 경우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소송 서면과 증거를 PDF로 변환해서 전자소송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아크로벳을 이용하면 여러 PDF를 합치거나 분리하거나 일부 페이지만 삭제하거나 다른 PDF 파일을 중간에 삽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PDF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이전에는 전자소송에 대한 서류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를 번갈아 가면서 쓰셔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또 여기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유용했던 기능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은 소송 기록을 PDF 파일로 변환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이제 여러 변호사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소송 서면과 증거를 하나의 PDF로 합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북마크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북마크를 클릭함으로써 증거 서류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업을 할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꿀팁이네요. 보시면 그러니까 다소 복잡하게 보였던 앞선 워크플로어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실 필요가 없이 에크로벳에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에크로벳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다양한 문서를 단일 PDF로 손쉽게 통합이 가능하고 이러한 PDF를 협업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서 주석을 달아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PDF를 원래 문서로 다시 변환을 해서 수정할 필요 없이 에크로벳에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쉽고 그리고 빠르게 전자소송을 위한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문서를 통합, 공유, 편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결합하시기 위해선 에크로벳의 도구 중 PDF 작성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복수 파일의 파일 결합으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파일 결합 버튼을 눌러셔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합을 사용해서 나온 결과물인데요. 이 페이지 축소판, 왼쪽에 페이지 축소판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각기 다른 형태의 문서를 하나의 PDF로 결합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도비 애크로벳 프로 DC는 16개의 파일 형식을 PDF로 변환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 타사 제품들의 평균 지원 수가 9개인데에 비해 약 1.7배 높은 수치로 PDF 변환 가능한 파일 형식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엑셀, PPT, 워드뿐 아니라 이따 또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3D 파일이나 오토캐드 등 제품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이번에 또 저희가 언택트 시대로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고 사용을 하시는 공유 기능인데요. 여러분이 공유하고 싶으신 문서를 열면 오른쪽 상단에 공유를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공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링크 공유와 문서 확인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법무팀의 김대리께서 링크 공유 버튼을 누르면 해당 문서가 아까 말씀드린 도큐멘트 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되면서 링크가 생성이 되고 단순 문서를 공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주석을 확인자께서 주석을 달 수 있을 것인지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링크가 생성이 되고 문서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링크를 공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링크 확인에 대한 별도의 그 제품 설치나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이 모바일 혹은 PC의 브라우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 법무법인 SCK 오변 변호사님께서 아까 링크를 통해 접속하신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링크를 통해 들어와서 어도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도 되시고 혹은 게스트로 입장을 하셔서 주석을 다실 수 있습니다.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인 다른 사용자와의 공유 버튼을 누르면 직접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의 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내기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도큐멘트 클라우드에 해당 문서가 업로드되고 각각의 사용자에게 메일을 통해 문서가 공유가 됩니다. 네, 이렇게 메일을 통해 전달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도큐멘트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는 문서에 주석을 다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서를 공유하신 우리 법무팀의 김대리께서는 내가 공유한 버튼을 눌러서 해당 문서를 확인을 해주시면 문서 확인자분들께서 주석을 달아주신 것을 확인하셔서 의견 취합이 간단하게 가능하시고 또한 다시 또 이거를 수정을 위해 변환을 하실 필요가 없이 에크로벳의 PDF 편집 기능을 누르셔서 바로 편집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몇 번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PDF 편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의외로 PDF가 수정을 할 수 없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최종 문서로 생각을 하시는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을 하실 때가 있으신데 에크로벳은 보호라는 기능을 통해서 문서를 오픈할 때나 인쇄나 편집에 대한 제한을 암호로 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종 문서로서의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어도비 스캔과 어도비 에크로벳을 통한 PDF 생성, 공유, 편집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변호사님 또 이 리치 미디어 기능을 통해 유용했던 부분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여기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위해 좀 이 부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최근 처리한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 중에 3D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기존에는 3D 파일을 회전시키면서 화면을 여러 장 캡처해서 그렇게 캡처된 화면 전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해야만 3D 파일의 전체적인 형상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크로벳을 이용하면 3D 파일 동안 PDF 파일로 변경이 가능해서 그것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직접 3D 파일을 마우스로 회전시키면서 제품의 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능을 변호사님께서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에크로벳 사용자는 제품 또는 이제 공간처럼 3D로 표현돼야 이해가 빠른 컨텐츠를 문서에 포함시킬 때 일일이 또 영상이나 설계도를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크로벳은 3D 도구를 사용하여 PDF 페이지에 3D 파일 배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당 페이지를 확인하는 사람은 별도 3D 프로그램이 없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에크로벳 리더를 통해 PDF에서 해당 컨텐츠를 그냥 단순히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마우스 조작으로 회전, 이동, 확대, 축소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모를 통해 해당 부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3D 모형을 넣고 싶은 문서를 열어주시고요. 문서를 열어주시고 해당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저는 여기 정도의 이 설계도에 대한 3D 모형을 넣어 볼게요. 도구를 눌러주시고 리치 미디어 메뉴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3D뿐만 아니라 사운드나 비디오 추가도 가능하시고요. 제가 넣을 부분을 클릭 드래그로 선택을 해주시고 파일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삽입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몇 번의 클릭으로 지금 3D 모형이 삽입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2D 도면으로 3D 형태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별도 3D 프로그램이 없는 업체에서 해당 형상을 확인하고자 할 때 에크로벳 혹은 에크로벳 리더를 통해 사용해서 형태를 확인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거 꼭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변호사님 또 제가 듣기로는 그 에크로벳에 있는 교정 기능 잘 사용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할 수 있는 정보를 지워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림판 등에서 검정색을 덧칠한 다음 이를 다시 PDF로 변환하는 등 꽤나 번거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작업을 해도 이게 과연 정보가 정확하게 지워진 건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이렇게 덧칠을 한 자료를 업로드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전자소송 프로그램에서 해당 파일을 열 때 잠깐 동안의 버퍼링이 생겼는데요. 그 중요 정보가 보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에크로벳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지울 수 있는 교정 기능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런 개인정보 같은 이슈가 언제나 두드러져 왔죠. 그 법무법인 쪽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서에서 이제 하나의 문서를 공유를 할 때 그 부서의 성격에 따라 개인 정보와 같은 이제 민감한 내용에 대한 마스킹 처리나 제거가 필요하죠. 이때 에크로벳의 교정 도구를 사용하면 민감한 내용에 대한 보호가 손쉽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 양이 혹시 되게 많으시다면 에크로벳을 사용하시면 문서를 하나하나 일일이 열으셔서 교정 도구를 사용하실 필요 없이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는 폴더를 선택해 해당 폴더 안에 있는 PDF에서 항목을 검색을 하고 교정을 일괄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어 에크로벳 사용자가 빠르면서 정확하게 문서 작업을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서의 숨겨진 정보, 그러니까 문서 작성자라든지 저작권 정보나 키워드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제거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일례로 말씀해주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워드에서 이렇게 민감한 정보를 이 모양이나 혹은 이제 형광펜에서 검은색을 선택을 해서 지우고 PDF로 변환을 한다 하더라도 막상 문서를 열면 약간의 로딩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이 해당 정보가 보여진다던가 아니면 에크로벳을 통해 편집을 누르면 막상 이게 드래그가 되면서 지워지지 않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크로벳에서 교정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정보가 지워지기 원하는 문서를 여시고 교정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삭제가 필요한 부분을 드래그를 통해 선택을 하시면 이제 빨간 테두리로 해당 부분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럼 보여지는 정보가 삭제가 되기 전에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숨겨진 정보도 제거를 할 건지 물어보게 되고 이에 대한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해당 정보가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정보가 삭제가 되었는지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워드나 엑셀로 변경을 해서 정보를 삭제를 하실 필요 없이 에크로벳에서 적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또 변호사님 그 중요하신 업무 중에 하나가 그 파일을 문서를 비교를 하는 그런 업무라고 들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희가 계약서를 검토할 때나 기업들 사이에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할 때 계약서 문구 등의 변경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요. 간혹 계약서 초안에서 자신이 수정한 부분을 표시해서 알려주지 않은 채 수정본만 공유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전에는 PDF 파일을 워드로 변경한 다음에 워드에 있는 비교 기능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에 알려주셨던 에크로벳의 파일 비교 기능을 통해서 이제는 한 단계를 없애고 바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되었는지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싶은데요. 이 파일 비교를 사용하시면 초안, 수정본, 최종본의 문서 사이에 수정된 부분을 빠르고 정확하고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도구에서 파일 비교 버튼을 눌러주시면 비교할 두 개의 파일을 기존 파일과 새 파일 선택에 각각 넣어줍니다. 파일 비교에 대한 자세한 설정과 결과값은 설정 버튼을 통해 선택이 가능하시고 비교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간단하게 두 개의 파일을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요약을 통해 총 어떤 부분이 몇 개가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실 수도 있고
비교하시고자 하는 파일을 나란히 두고 비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서 수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층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에크로벳을 단순히 PDF 뷰어나 간단하게 편집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을 텐데요. 지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어도비 에크로벳은 다양한 포맷을 고품질의 PDF로 변환이 가능하고 두 개의 PDF 문서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합니다. 또한 교정이라는 동작을 통해 민감한 데이터, 그러니까 개인정보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교정이나 제거도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스캐너,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한 이미지를 글자로 인식을 해서 텍스트 편집이 가능합니다. 어도비 에크로벳 DC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PDF를 어도비 도큐멘트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여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디바이스 뿐만 아니라 그 PDF 문서를 팀원, 그러니까 협력 업체나 팀원들에게 공유를 하시고 공동으로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님과 에크로벳을 사용하여 나아진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크로벳도 사용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현장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변호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PDF는 단순히 최종 파일로 여기고 다뤄왔는데 어도비 에크로벳 DC 사용하면서 PDF에 관련된 기능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에크로벳은 좀 더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유익한 솔루션으로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전자서명 솔루션인 어도비 사인에 대한 세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어도비 사인에 대한 아젠다를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사인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법무법인 가율의 김우택 변호사님께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서명 개정안과 사용하신 후에 간략한 소감 및 추천 분야에 대해 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고 오늘 웨비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사인은 전자서명 솔루션으로 기존의 종이문서 혹은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던 프로세스를 100% 디지털로 전환하여 뛰어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서명 프로세스와 강력한 보안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 활용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관리, 행상공정, 유통 및 서비스 등 사실 서명이 필요한 모든 사업군,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한 전자서명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도비 사인이 준수하는 산업별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이나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국내의 서명 솔루션에 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를 활발하게 있는 사업군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약, 제조, 임상, 생명과학을 다루고 있는 업체는 그 국제 PDF에 규정한 전자문서에 대한 관리 보관, 서명 등을 지켜야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도비 사인을 통해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저희 어도비 사인을 선택을 해 주셨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법무법인 가율의 김우택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시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택 변호사라고 하고요. 현재 그 법무법인 가율에서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기업 자문을 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성무 업무는 당연히 변호사로서 하는 업무에 해당되고,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쓰게 된 거는 어쨌든 전자서명법 관련해서 기업 관련했던 어떤 지금 해당 말씀드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족하나마 제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전자문서에 날인된 그 전자 서명이 이제 기존의 사용인감이나 서명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종이에 했던 사인을 전자 서명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이 서류의 자필 서명과 같은 그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뭐 지문 스캔이라든지 암호 등을 그 온라인 전자 서명에 부여하는 그런 효력을 이제 정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보다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그 서명자가 해당 그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전자문서에 첨부하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결합된 어떤 전자적 형태의 정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어떤 서면적인 서명을 전자적 형태로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20일 날 통과가 됐고 이미 이제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 올해 이제 12월 10일 뭐 일부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정법이 시행이 되게 됐는데요. 결국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던 공인 전자 서명을 대체한 나머지 사설 인증서도 허용이 됐다라는 걸로 뭐 기본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즉 기존에는 이제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제 유일한 제도였는데, 그것이 어떤 국제적인 약간 표준에 좀 맞지 않고 어쨌든 자유경쟁을 조금 저해한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뭐 쓰는 것도 좀 불편하셨고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일단 민간에서 도입하는 어떤 인증제도도 이제 공인인증하고 동등한 효력을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거는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권을 좀 부여한다는 게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그런 국민들의 어떤 선택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여러 업체가 난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평가제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의 그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이런 정보, 어떤 그 공인인증 업체가 더 그런 어떤 이렇게 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지를 이제 제공하게 되고 일반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쨌든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고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현행법도 그렇고 이제 개정법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자서명법 뭐 3조 3항, 뭐 개정법에서 3조 항목은 조금 바뀔 건데, 그 전자서명 자체에 기명날인 효과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력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서 효력,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계약서 효력, 즉 전자서명의 효력은 기존의 그 종이화된 서명날인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기명날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법 이후에 어떤 공인인증서 아닌 민간이 제공하는 인증제도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법률 효과를 가지는 계약서 작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뭐 단적인 예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는 뭐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로서의 효력은 갖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전자서명을 통한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진 문서를 작성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제 개정 전자서명법에서 민간이 제공하는 공인인증제도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통한 그 유효한 계약서 내지는 법률 효과를 가지는 어떤 법률 행위가 충분히 가능해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을 뭐 기존에는 이제 공인인증서가 유일한 제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인되는 게 뭐 아무래도 전자서명법이 이미 이제 시행 중에는 있었지만 활용도가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 기회에 이제 전자서명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어떤 민간 사설 인증서 제도가 도입되고 허용됨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 자유경쟁, 완전 자유경제에 돌입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이 법이 개정에 의도하는 바거든요. 결국 자유경제 그 돌입되고 보다 어떤 보안에 좀 유익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보관, 사용하기가 편한 어떤 민간 사설 인증서의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 법 자체가 어쨌든 공인인증서가 그동안에 독과점하고 있던 거를 철폐하고 이제 자유경쟁을 따라서 또 일반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보다 유익한, 보다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권을 좀 확보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대로 아마 그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요새 뭐 이슈들이 뭐 비대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얘기가 회자가 좀 되고 있는데, 뭐 저희 쪽도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건을 의뢰하거나 문의를 하시거나
다만 이제 뭐 저희도 어쨌든 바로 그 계약을 체결하는 거에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뭐 저희 말고도 다른 데서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사건을 의뢰하시거나 자문을 의뢰하실 때 다시 한번 이제 기존에 같으면 방문을 하셔서 어떤 위임계약서라든지 뭐 자문계약서를 좀 체결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이 어도비 사인을 좀 뭐 환경도 좀 그렇고요. 그거를 써보면서 어쨌든 다시 그 클라이언트가 사무실을 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일단 첫 번째로는 제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방법식도 뭐 써보니까 뭐 간단하게 뭐 PC나 스마트폰 이용해서 뭐 간단한 사인을 통해 가지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뭐 저희 쪽에서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 원거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계약 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유익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기업 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약서 검토, 그러니까 계약 체결 과정에 제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는 당연히 어떤 그 계약서 자체가 뭐 단번에 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협상력을 동원해서 수반이 수정이 되고 또 최종적인 결제 라인을 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그 거리상 어떤, 그다음에 아니면 지면상으로 이루어지는 낭비의 폭이 굉장히 크다는 걸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어도비 사인을 사용하게 되면 그 체결 과정, 계약 체결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게 누적적으로, 그러니까 뭐 소송적으로 쳐도 나중에 증거로서 남는 굉장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종적인 사인 단계에 있어가지고 똑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시간적인 장소적인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고 간단하게 체결이 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어도비 사인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여러 그 해외 그 여러 그 보안 또는 업계 표준을 좀 준수하고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 국내 뭐 다른 제품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해외 거래가 좀 빈번한 기업들한테는 어도비 사인이 상당한 대안책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 뭐 계약서 검토하는 법무팀하고 좀 많이 교류가 있는데, 업무를 좀 하다 보면 뭐 그 법무팀은 저와의 계약 그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 대량적인 어떤 다양한 계약들, 형태가 다른 수종의 계약을 좀 다루고는 있는데, 뭐 그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거죠. 왜냐면 일일이 다 이제 챙겨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 근데 이 어도비 사인 같은 경우를 사용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거는 계약의 이제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그러니까 그 계약 체결 과정이 그대로 누적적으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체결 진행 사항을 굉장히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편하다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어쨌든 계약 진행 사항이라든지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어떤 그 계약서를 전송하거나 아니면 관련자한테 다시 참조 문서를 보낼 때 그런 일괄 작업이 가능하다는 굉장히 장점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어떤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있어 가지고 시간적인 어떤 그런 업무량이 굉장히 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수의 대량의 어떤 계약을 검토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법무팀한테는 어도비 사인을 사용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일괄적이고 그 다음에 대량을 한꺼번에 일시에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적으로 업무량이 굉장히 좀 절감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는 있겠네요. 오늘 말씀드린 거를 조금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라서 이제 민간 사설 인증도 얼마든지 이제 계약 효력을 갖는 인증서의 효과를 좀 갖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떤 자유경쟁 체제에 따른 그런 사설 인증서 제도가 많이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자서명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공인 인증에 묶여 있던 그 한계를 벗어나서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 시대에 맞고 있는 좀 비대면 시대를 맞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어쨌든 어도비 사인을 써보거나 아니면 계약 체결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체결에 관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시간적인 어떤 업무량의 어떤 효율성을 갖는 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게 어쨌든 계약서와 관련된 법률적인 이슈가 생겼을 경우에 그랬을 때 어떤 증거적인 효력도 분명히 저희들가 남겨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도비 사인이 어떤 증거를 남긴다는 측면, 그리고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 과정을 좀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은 굉장히 일괄적인 편리하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시간적 장소적 한계를 굉장히 많이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뭐 장점을 좀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모든 계약에 있어서 전자서명을 도입하려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어도비 사인이 한번 충분한 유인 요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우택 변호사님의 전자서명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어도비 사인에 대한 추천 영상 보셨습니다. 지금부터 기본적인 어도비 사인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의 요청이 필요한 발신자는 어도비 사인 웹사이트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들어오게 되면 화면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는데요. 왼쪽 상단에 그 전송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서명을 하시는 서명자의 이메일 주소를 넣어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메일로 받게 되는 분에게 전달하고픈 메시지를 넣으실 수도 있고, 서명이 필요한 파일을 첨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파일 버튼, 추가 버튼을 눌러주게 되시면 폴더 혹은 도큐멘트 클라우드에서 문서를 추가해서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넣으실 수 있는 문서의 양식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아무나 알람 메시지 같은 옵션을 넣으실 수도 있고, 서명 필드 미리 보기 및 추가해서 체크 표시를 하시고 다음을 누르게 되시면 서명에 대한 다양한 필드를 넣으실 수 있으십니다. 필드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으시면 간단하게 필드 추가가 가능합니다. 혹시 넣어야 하는 필드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왼쪽 상단에 어도비 사인이 자동으로 필드를 감지하여 넣어주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드가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면 모든 필드를 다 넣어 주셨으면 전송 버튼을 눌러 서명 요청을 위한 모든 프로세스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명자는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볼까요? 서명자는 메일을 통해 받게 되고, 검토 및 서명 버튼을 눌러주게 되시면 문서를 확인하고 서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명이 필요한 부분은 저렇게 화살표로 다음이라고 표시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서명이 누락될 위험, 부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기를 통해 저는 한번 서명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하고 클릭하여 서명을 눌러주게 되시면 서명에 대한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이에 수신자는 확인이 가능하시고 서명이 완료된 PDF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한 서명의 프로세스가 모두 담긴 감사 보고서 또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도비 사인의 중요 강점,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간편하고 신속하게 서명 프로세스가 완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브라우저 또는 모바일을 통한 간단한 전송이 가능하고, 서명을 하시는 서명자 또한 특별한 소프트웨어나 어플의 설치가 필요 없이 브라우저에 접속을 하시면 어디에서나 서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신자가 서명자를 승인자, 수락자, 위임자 등 수신자의 역할을 다양하게 설정을 하여 여러 명에게 한 번에 서명 요청이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여러 명의 수신자를 넣었죠.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순서를 정해 상단의 수신자가 사인을 해야만 두 번째 수신자가 받을 수 있도록 설정도 가능하십니다. 서명자뿐만이 아니라 승인자나 수락자 등 다양한 수신자의 역할 설정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요 특징은 명확한 진행 상황 파악과 문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서명자에게 서명 촉구를 위한 알림 메시지 전송부터 감사 보고서를 통한 법적 리스크도 감소시킬 수가 있고, 이 모든 감사 추적 내용이 안전한 온라인 저장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 감사 보고서를 받아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서부터 최종 서명까지 모든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팀 내 어도비 사인 관리자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워크플로우를 한번 설계를 해 놓으시면 팀 안에 있는 사용자분들은 언제든지 이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한 번에 바로 꺼내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또 메가사인이라는 기능을 통해 다수의 인원에게 서명 문서를 한 번에 공유하여 업무 시간 단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를 하나하나 일일이 입력하실 필요 없이 CSV 파일로 수신자의 목록을 서명자의 목록을 업로드를 하시면 대량 서명을 한 번에 보내는 게 가능합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인정이 되는 서명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확인 용도로도 사용되는 등 법적 유효성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알찬 어도비 사인에 대해 강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어도비 사인을 통해 여러분이 계약이 빠르고 안전하게 성사되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어도비 도큐멘트 클라우드로 문서 계약에서 체결까지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채팅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로 설문지를 작성해 주신 분 20분께 추첨을 통해 GS25 상품권을 증정해 드릴 예정이니 꼭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설문지를 작성하시어 상품권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개월 이내 어도비 사인 또는 애크로벳 DC 라이선스를 구매하신 분 추첨을 통해 2분께 애플워치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어도비 DC에 대해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